외로운 타인, 뜨거운 경계 롤리 스트레인저즈, 하트 바운더리. 1. 허락된 파국 12년 결혼의 마지막 인사. 결혼 12년 차, 우리에게는 사랑이 증발하고 의무만 남은 낡은 집 같은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타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생활 정보 교환에 불과했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나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깊은 우물속 같은 외로움에 질식했습니다. 매일의 삶은 숨막히는 징계 규율과 불규칙한 야근 사이에서 투명한 감옥살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 이정훈이 식탁 앞에서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결정하듯 감정 한 조각 없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우리 그만할까? 심장이 멎는 듯 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무덤덤한 체념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내가 반문할 새도 없이 덧붙였습니다. 그냥 당신 예전 친구 만나도 돼. 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 마음대로 해.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건조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배려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관계에 대한 법적이고 임상적인 최종 서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의 말에 묻지도 막지도 못한 것은 우리의 결혼이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던진 허락은 해방의 열쇠가 아니라 죄책감 없이 나를 밀어내는 차가운 방패였습니다. 이 금지된 유혹, 낯선 공간의 빛과 그림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절친인 미연에게 연락했습니다. 5년 전 이혼 후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미연. 그녀의 가게는 내가 익숙했던 딱딱한 경찰서, 복도의 차가움과는 완전히 다른 황홀하고 퇴폐적인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조명 아래 나는 마치 죄의식 없이 춤추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연은 나를 안쪽 테이블로 이끌었고 그곳에 권영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깔끔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와인 잔을 기울이는 느긋한 여유는 나의 찌든 일상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미연은 내 눈빛을 읽었는지 혹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영호 씨, 정말 끝내주는 남자야. 오늘 시간 된다면 하루 데이트 해볼래? 내가 양보할게. 그 말에 나는 벼락을 맞은 듯 몸을 흠칫했습니다. 내 얼굴에 붉어진 열기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허락이 있었음에도 나는 돌아갈 곳을 알고 있는 중년 여성의 이성과 오래된 외로움이 갈망하는 단 한 번의 불꽃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내적 파도를 겪었습니다. 와인에 취한 듯 흐트러진 내 마음은 이미 영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목소리는 유혹이기 이전에 나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내는 은밀한 공감이었습니다. 3. 폭풍 같은 하룻밤, 경계를 잃은 전율. 결국 우리는 작은 호프집을 떠나 물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커다란 방에 도착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흐르는 물소리는 이 공간이 마치
세상과 격리된 비밀의 섬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허락이 죄책감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나는 따뜻하게 샤워를 마치고 그와 함께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나를 리드했습니다. 너무 성급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에게 맡겨두세요. 그의 느리고 부드러운 언어는 지난 12년 동안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온전한 집중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렸던 삶의 분노와 외로움이 폭발하듯 나는 그를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그가 천천히 그러나 압도적인 힘으로 나를 파고들 때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나의 살들을 강하게 자극하며 밀고 들어오는 감각은 나의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나의 입은 놀라움과 함께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천천히 딸려 나왔다가 다시 벽을 긁으며 밀고 들어가는 감각은 나에게 무겁고 큰 치명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의 속을 긁어대며 들어오는 감각에 나의 입으로는 통제 불능의 비명과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1시간을 훌쩍 지나고 있었지만 나의 시간은 뜨겁고 깊은 수렁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 했습니다. 영호 씨,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만 좀. 나의 말소리는 다하지 못하고 숨처럼 끊겼습니다. 나의 두 손은 그와 동시에 침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입맞춤과 홀로 남은 해방감.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영호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흐트러진 눈에 천천히 입을 맞춥니다. 그 입맞춤은 격렬한 욕정이라기보다 긴 밤을 함께 견뎌준 동지에 대한 감사 같았습니다. 다시 그의 묵직한 몸이 나를 감싸며 들어올 때 나의 몸은 또다시 뜨거운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빠르고 격렬한 리듬이 이어졌고 시계는 또 한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폭풍과 같은 그의 몸짓이 나를 공중으로 뛰어 올리는 듯한 낯설지만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고 있었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를 넘어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그는 먼저 일어나 나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잘 잤어? 그의 미소에는 죄책감도 책임감도 없는 텅 빈 자유로움만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옷을 입고 명함을 침대 끝에 던져놓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방을 나갔습니다. 풀썩 쓰러진 나는 다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정오가 지나서야 황급히 몸을 추스른 나는 방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선선했고 가로등 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고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있고 싶어. 그 말은 유혹이 아니라 아름다웠던 일탈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폭풍 같은 밤을 보낸 후 아침,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제 서로 자유로워지자. 그날 이후 나는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떠난 뒤 나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허락과 영호의 뜨거운 해방 덕분에 나는 12년 동안 짊어졌던 관계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가끔은 그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향하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삶의 늪에서 나를 건져 올린 어떤 감정에 대한 복잡한 감사의 파편뿐입니다.